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 강의와 함께 두 분의 강의를 합치면 폐동맥 고혈압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폐동맥 고혈압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강의를 해주신 두 연자분께 짧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김경희 교수님께 드려본다면 아까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어요. 리스크를 어세스해서 로우 리스크를 만들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퀀셜이라도 콤비네이션 세라피를 조금 조기에 시작하자. 그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외래를 보시면서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보시는데 뭐 많은 환자를 보다가 이 환자가 딱 왔을 때 이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좀 정확히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팁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환자의 WHO 펑셔널 클래스, 그리고 BMP, 그리고 심초음파의 소견, 6분 도보 검사, 그리고 캐스를 시행한 헤모다이나믹 스터디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에서 그 많은 것들을 하기도 어렵고 환자를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펑셔널 클래스는 환자의 약간 주관적인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 사실 BMP나 프로 BMP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에서는 엔티프로 BMP가 3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시퀀셜을 하려면 1800 정도 되는 그런 좀 높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이제 외래에서 우리가 가장 잘 평가해 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프로 BMP 혹은 BMP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분 보행 검사도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 이 산소, 그러니까 우리 정맥 산소 포화도가 또 중요한 또 인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분 보행 검사 전과 후에 비교해 후에 보고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보그 스케일이라고 있죠. 네, 네, 그거랑 네. 환자의 그 하트 레이트, 네, 또 네, 네. 정맥 네. 그 산소 포화도 그런 것을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신부전보다는 이게 우신부전까지 꼭 가지 않으면 BMP, 엔티프로BMP가 생각보다 잘 반영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마츠바라 교수님, 우리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하신 마츠바라 교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마츠바라 교수님은 민 PAP를 타겟으로 해야 된다. PVR 민 PAP에서 꼭 고혈압처럼 민 PAP를 25 이하 이렇게 가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지 애우가 좋아진다. 그런 걸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또 굉장히 근데 중요한 그거는 이제 우심도자 수를 꼭 해야 되는. 하셔야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우심도자 수를 우리 외래 차원에서 환자를 자주 하기가 참 그런 게 좀 단점인데 그 이태리 갈리 교수님의 예를 들면 자주 하시더라고요. 주글라로 하시죠. 예. 주글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낮병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일로, 그러니까 여기로 하면 당일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페모랄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못해요. 1박 2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환자분들을 잘 설득하면은 이게 왜냐면 그 이제 듀얼 트리플 세라피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다. 그래서 그 이제 설득을 하면은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환자분들이 잘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병식이 있으면 이 병이 굉장히 위중한 병이다. 그래서 환자분들 잘 설득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펄모너리 아테리얼 하이퍼텐전이 캔서와 함께 거의 사형 선고였죠. 그런데 그게 우리 코르파 레지스트리 하면서 결코 사형 선고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치료 잘 해주고 진단 잘하고 치료 잘 해주면 충분히 오래 사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바뀌는데 우리 정옥진, 김경희 교수님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정혁 교수님도 다행히
초대 노- 연구회장님이십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의 그 미래에 관한 연구 네. 그 연구 데이터 보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린다면 우리가 PAH라는 게 그룹 1 네, pH 네, 아니겠습니까? 그 분류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많은 PAH 중에 이 어떤 거에는 잘 들어서 선생님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네. 정상이 되는 네, 네. 사람들, 특히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중에 네, 네. 어떤 거는 완전히 좋아지는 사람인가 네, 하면 그거랑 컨제니털 하트 디지즈에 의한 네, 네. 그 PAH 완전히 다른 것 같고 포토폴모나리 PAH 좀 다른 것 다르죠. 같고 네. 또 선생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이디오패식 네. 또는 패밀리얼 네, 네. 진 오리엔티드 PH 또 다른 것 같아서 네, 이 치료법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진짜 공감하는 게 그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 맞춤형 네, 테일러드가 네, 돼야 네. 된다고 생각하는 공감하고 그거에 따라서는 그 분류법이 네. 그거 한 그룹에다 다 넣어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네.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두 분 생각? 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피닉스 플랫폼이라고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최초로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서 장기적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비는 1억 원밖에 안 주셨지만 3년 동안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더 주신다고는 했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뭘 했냐면은 거의 40명 정도의 홀 엑손 시퀀싱을 지금 해서 로우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0명 이디오패식인데 대부분은 그 40명에서라도 저희 나라에서도 13개의 균이 다 어느 정도로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그 균들이 있는가를 하는 거를 그 일반인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주인에 따라서 또 치료법들이 또 아까 그 소타터셉트 같은 경우는 BMPR2, TGF 베타 시그널링은 바로 그 주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치료법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니까 쥐인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테옴이라든지 우리가 트랜스크립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 깊게 환자를 이해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른 치료법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굉장히 다르거든요, 외우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유전적이나 이디오패식 환자들과 특히 컨제니탈 네. 쪽을 같이 묶는 건 조금 좀 네, 네.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또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제 좀 오래들 사시니까 네. 그 PAH 플러스 그룹 2 레프트 하트 그렇죠. 디지즈가 콤바인 네. 되는 분들이 꽤 네. 나오세요. 네. 또 렁 디지즈가 또 네. 같이 오시는 분도 참 많고 그룹 3 또 콤바인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를 딱 어떤 그룹에 딱 네. 이렇게 딱 원 그룹에 딱 콤파인 또는 디파인 하는 게 네.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콤바인 되는 환자들도 꽤 많아서 그걸 오버랩 신드롬이라고 예, 오버랩 하는데 되는 이제 환자가 참 많은 것 오버랩이 같아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너무 한 그룹에다가 네. 딱 환자를 넣는 거 네. 그런 것 이제는 좀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돼서 예. 그래서 잘 하려면 와이사이드 캣을 그룹 2에서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룹 4에서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룹 3가 약간 좀 그 ILD 쪽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와이사이드 캣을 많이 하실수록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는 예. 그래서 민 PAP, PVR, 뭐 다이스톨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가 이게 컴바인이 됐겠구나 아니면 이거는 그 그룹 1이 좀 더 강하겠구나. 그러니까 네, 어떤 맞습니다. 환자는 C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놓고 나서도 압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펄모너리 엔지오그래피를 하면 거의 C탭은 없는데 높은 그러니까 원래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은 안티포스포리피드 신드롬이 발견이 됐는데 안티포스포리피드 신드롬 때문에 스롬보시스가 잘 생겨가지고 C탭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도 있고 별의별 환자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해석이 예, 네. 좀 네네. 잘 하셔야 되고 네네.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저희 세 사람 모두 심장 초음파를 하는 이미지 스페셜리스트로 출발했는데 우리 이 폐동맥고혈압은 이 이미지 스페셜리스트가 우심 도자술과 함께 이미지 스페셜리스트가 해볼 만한 또 좀 도전해봐야 되고 스크리닝부터, 스크리닝부터 모니터링 진단, 네. 치료,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질환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심장에 관심이 있으신 젊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PAH를 전공하실 분이 있다면 꼭 그 이미지와 함께 우심도자술도 좀 같이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학제인데 사실 다학제 팀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새 이제 지금 그 정부에서 다학제 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학제 진료를 7개 과에서 하면은 거의 30만 원인가를 줘요. 그 한 명당.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 다학제 진료를 7개 과가 그러니까 그 저희가 심장내과, 소아심장, 류마티스내과, 그다음에 호흡기내과,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재활학과, 흉부외과 이렇게 7개 과가 모여서 다학제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을 한 달에 6명 정도를 다학제를 해가지고 근데 평생 동안 3번밖에 안 해줘요. 그 환자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진단하고 나서 장기 트리트먼트 플랜을 정할 때, 그다음에 중간에 뭔가 달라졌을 때, 그다음에 또 달라졌을 때 이렇게 한 3번 정도의 다학제 치료를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네. 다학제 팀을 이제 구성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런 애티튜드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연자 두 분의 아주 주옥 같은 강의 잘 들었고요. 이 강의를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 시청자님들은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PAH 치료의 그 미래까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고 끝으로는 이제 우리 정옥진 교수님이 폐동맥 고혈압 학회 이제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더 또 좀 지식을 얻고 싶으시고 이거에서 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은 폐동맥 고혈압 학회에서 봄과 가을에 이런 학회를 1년에 통해서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아, 1년에 한 번. 네. 주로 1년에 한 이제 번. 가을에 예, 1년에 한 번. 가을에 합니다. 하는 이 학회에 오셔서 네. 많은 토론과 네, 네.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많이 와주십사 하고 한 번만 ph.or.kr도 좀 예. 방문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이 강의와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